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자가 진정한 장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난세를 돌파한 인물들은요,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흐름을 읽고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도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 빠르게 얼어붙었고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4% 가까이 밀리면서 5,3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이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 역시도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로 AI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까지가 계속해서 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부담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환율 역시도 장중 1,512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파트너님 방송 너무너무 열심히 챙겨보시면서 이제 그레이 정장이 더 잘 어울리신다, 막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파트너님이 또 한 분 한 분 종목들을 세밀하게 봐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사실상 너무 간단해요. 최근 시장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울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울지 마세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들 눈물 뚝 끊으시고 제 방송을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대한 시황 체크는 좀 짧고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 만큼 좀 상담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딱 하나가 있죠. 진짜 무서워해야 될 때는 60일 이동평균선대를 깼을 때가 무서워야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60일 이평대는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정말 무서워할 때는 이따 60일을 이탈하면서 5,000P를 깬다. 그때가 공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일단 이게 악재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협상을 계속해서 한다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 터보컨트입니다, 터보컨트. 근데 이게 자꾸 악재다라고 하는데 역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악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시장이 터보컨트를 통해서 HBM과 GPU의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게 지금 핵심으로 나오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건데 사실 이게 논리는 맞아요. 왜? 우리가 이제 KV 캐시라고 하죠. 이제 KV 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 장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챗GPT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우리가 대했던 내용의 이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저장을 하는 부분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GPU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KV 캐시에서 잡아먹는 메모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듀얼 퀀텀의 핵심이 뭐다? 듀얼 퀀트의 핵심이 이 메모리 용량을 6분의 1로 압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GPU라든지 HBM이 덜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는데 이걸 뭐를 생각 안 하는 논리냐?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저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용량이 압축이 된다는 건 저장 비용 부분도 굉장히 감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과거부터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역사적으로 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가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뭐가 저장 가격이,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뭐 저장,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MP3로 좀 예를 들게요. MP3로 예를 들면은 데이터 하나를 다운받는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가격도 비쌌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데이터를 다운받았더니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데이터 자체를 소요를 잘 안 합니다. 정말로 너무 모아놓고 고민 끝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엔 데이터 비용이 이런 계속해서 역사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뭐 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결국 그냥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지 않는 노래도 다운받고 영화도 다운받고 그냥 사진도 막 다 다운받고 그냥 다운받아놓고 또 있습니다. 지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용량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 데이터 이 메모 터보 컨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분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뭐를 가지고 오게 된다?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한 개에 들어가는 이 HBM의 개수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더 많은 물량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HBM GPU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사용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AI에 대한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의 이 소프트웨어, 이 AI,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이 됨으로써 뭐 하게 된다? 기업들이 더 많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HBM이라든지 GPU의 사용량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터보 퀀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GPU나 HBM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강수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지금 시장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시장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N밴드에서 강태공 혹은 강태공 파트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N밴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서 시작을 읽어보는 눈, 인사이트 같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종목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님께서 정리해서도 또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N밴드 공부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을 해보시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도 또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앞으로도 좀 괜찮을까?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는 02377-0269번,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또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자 메시지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상담을 문자 메시지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 이 두 분을 추첨해서 구강 관리 용품을 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구강 청결제 역시도 받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전화 통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후성 가지고 7,000 계시고, 네. 7,850원에 20%. 네. 7,850원에 20%. 금액이 조금 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한번 알고 싶었어요. 아, 앞으로의 전망.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앞으로의 전망, 금액 좀 버텨볼 수 있는 힘을 좀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네네. 후성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성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로도 엮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 대표적인 소재 둘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다만 시청자님께서 후성을 이제 매수하신 뭐 특별한 사연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봐야 될 건 2차 전지 반도체 사연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간단해요. 방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하이닉스가 버텨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못 버티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터보 퀀트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서 상대적 반도체가 지금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자체도 테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전해질이 뭐 지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붙기에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테마 자체가 못 올라가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타이밍이 가야 되는 건데 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안 나와줬을 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테마로도 한번 급등했던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 차트적으로 지금 최근에 접근하신 거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현재 전체적인 장기적인 이제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와준 상태죠. 지금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고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이게 몇 월봉이냐? 이제 20월봉이에요, 20월봉. 그래서 20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지켜내고 있으니까 돌파가 나와주고 이 전체적인 하방 추세와 함께 이 저항 때 돌파가 나와주고 지켜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6,000원대거든요. 6,000원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6,000원대가 이 구간이에요. 과거에도 한번 지켜줬던 구간들, 지켜주고 이제 반등 났던 구간이고 지켜주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받쳐주면서 2024년도 말에는 이제 우리 그게 있었죠. 원래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한다 했는데 금리 인하를 그 25년도에 급격하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증시가 뭐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 2차 전지 조정 같이 줬고요. 반등 나오면서 다시 지금 흐름을 잡고 있어요.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이 부분에서 있어서 반사익, 시장 흐름만 탄력만 받아주면 좋고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저는 15,000에서 2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 나온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방금 말했다시피 시장이 안 받쳐주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후성 말씀 주셨고요. 오늘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 32,400원, 32,400원에 15%인데요. 네. 2024년 8월 달에 2024년? 8월 달에요. 더 높은 네. 가격에 해서 추매를 해갖고 이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게 그때 비엔알신 그것 때문에 네. 매수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저가를 찍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얼마나 2년 동안 고민이 많으셨으면은 그러네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또 오랫동안 들고 계시기도 했고요.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금액이 네, 계속 흑자전환도 3, 4분기 흑자전환도 했는데 네. 전혀 주가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어떻게 바로 해야 돼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흑자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 가장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최고로 또 손해를 덜 보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흑자 전환한 기업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알츠하이머 있고 알츠하이머 맞나요? 탈모하고 탈모도 있죠. 탈모도 네. 있고 아마 이 당시에 자회사가 알츠하이머 뭐 치료제 개발했던가 뭐 아마 뉴스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형적인 지금 첫 번째 알츠하이머, 탈모 그냥 듣기만 해도 테마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죠. 그나마 이제 탈모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정부에서 이제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탈모 테마도 조금씩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이오니아를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021년 이후에 무너진 제약 바이오 중에 대다수 제가 봤을 때 70에서 80% 이상은 올라온 기업이 없어요. 왜? 제약 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금리 인하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는 투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 테마가 안 붙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반등을 좀 하나 해도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도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어차피 제약주에 대한 열풍은 이제 슬슬 들어올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자꾸 수급이 들어오는데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2차 전지가 도망을 많이 가요. 어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은 철저하게 제약 위주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제약주 테마가 불면은 그냥 간단해요. 진짜 시장이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약주가 테마가 붙잖아요. 그냥 진짜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안 중요합니다. 뭐뭐 제약, 뭐뭐 젠, 뭐뭐 바이오, 뭐뭐 이런 헬스 뭐뭐 케어 이런 거 붙는 기업들 그냥 제약 바이오 테마가 붙는 순간 2배에서 3배 이게 최소 캐파예요. 늘 역사가 그랬어요. 과거 제약바이오 1차 그 파동을 불었던 건 한미약품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늘 똑같이 보여줬던 패턴이기 때문에 바이오니아도 사실은 누가 봐도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데 오히려 여태보다 못 올라간다는 건 이 당시에는 철저한 테마였다는 거예요. 테마. 그러니까 바이오니아도 지금 테마를 타지 않는 상태에서 못 올라간다. 다만 보다시피 과거에 완전 최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사실 이제 더 빠질 데가 없는데 뭘 걱정해요. 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너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이제 한 32,400원이라 했죠. 3만 원대면은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비중이 지금 15%. 만약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서 추매해서 20% 정도 채워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버리기보다는 사실 근데 추매를 했기 때문에 손절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9,800원대만 안 깨면 괜찮아요. 9,800원대만 안 깨면은 저는 3만 원이 아니라 다시 4만 원, 5만 원까지도 이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왜? 한번 테마로 내가 올라갔던 걸 보여줬던 애들은 또 갈 만한 힘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여기서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29,000원에 30%요. 네, 카카오 게임즈 29,000원에 30%. 아, 네. 금액도 많이 내려와 있는 데다가 비중도 좀 있으시네요.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4년 넘었는데, 4년이요? 네, 추매해서 평단 내린 게 이 금액이에요.
네, 추매를 계속 하면서 내려보다 보니까 또 비중이 좀 커지셨나 봅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라고 여쭤보기에도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다리시기도 하셨고 또 금액도 높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파트너님. 매수가가 29,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4년이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어렵죠. 이런 최근에도 이제 경영권 매각이 나왔잖아요. 그 경영권 매각이 나온 이유도 그래요. 결국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영권 매각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거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돈이 안 되는 기업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경영권 매각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던 게 지금 이 당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경영권 매각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고 이 당시 매각의 주체가 라인야후였죠. 라인야후. 라인야후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경영권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체질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카카오 게임즈 뭐 기대를 사실 할 만한 거는 정말 제가 뭐 어떻게 좋은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냥 주인이 아니죠. 경영권을 매각했으니까 경영권 매각에 따라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지금 크게 들어왔어요. 거래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거래랑 다르게 이런 상승해서 나오는 대량 거래는 이런 엑시트 거래일 확률도 커요. 근데 바닥에서 들어온 대량 거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봤을 때라든지 특히 일봉상 봤을 때 저는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묵혀둬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도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격도가 밀집된 패턴은 무조건적으로 홀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면은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멉니다. 서로 이 공간이 멀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거의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일자 같아요, 일자. 그러니까 이격도가 이렇게 뭉쳤다는 거는 그냥 5일, 20일, 60일, 120, 240의 평균가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느냐. 뭉쳤기 때문에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 영수철도 그럼 크게 튀어가죠. 그래서 이게 기법 중 하나가 이격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애들이 한 번은 진짜 크게 가요. 그냥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주식이란 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주식의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모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카카오 게임즈 비중이 많아서 사실 추가 매수하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적인 부분 사실 뭐 당장의 이슈는 경영권 매각밖에 없는 거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저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사실 또 장래에도 한번 급등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냥 거래 턴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 한 2-3번 나와주면 수익과 나올 종목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은 바닥을 이탈했더니 지하실로 갈 뻔했어요 했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 걱정할 거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계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파트너님이 전혀 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전화 통화가 끊겼네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통화를 시도를 해보고요.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
5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죠. 그리고 유튜브 댓글은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최대한 많은 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하행 팬이라서 좀 전화가 끊긴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쑥스러우신 건지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3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팔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팔아도 되는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시니까 제가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 팔아야 할지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패턴은 어떻게 팔면 좋은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에 대한 것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이란 게 제가 늘 말했지만 이렇게 단기 흐름이 이미 이탈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5일 이동 평균선 때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 때도 매도하면은 이탈하면 매도하는 게 너무 정석입니다. 주식의 정석이고요. 내가 장기적으로 이 흐름을 볼 때는 60일 이동 평균선 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60일 이동 평균선 때가 이렇게 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4만 원대 이렇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꼬리 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강한 반등이 못 나오면은 무너질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만 현재 이 과거의 고점이 35,000에서 35,000원. 그럼 신고가 패턴으로 갈 때 보통 보수적으로 그 목표가 참 좋은 게 1.5만 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한 6만 원 사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딱 한 5만 원, 6만 원 사이에서 지금 딱 저항 맞고 조정 주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게 신고가 끝인 거고요. 강하게 지켜낸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곱하기 2배까지 갔을 때 7만 원까지도 한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 거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라고 하면은 4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역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부터 보도록 할게요. 400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로보스타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87,616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죠? 줄인이라 고점에 물린 게 많네요. 유유하고 엉엉 울고 계세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보스타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거 방금 일단 다 이탈했죠? 50, 60 다 이탈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다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란 게 이제 5만 원입니다. 사실 지금 뭐 로버스타 같은 경우가 테마가 없는 건 아닌데 테마도 많이 죽고 있고 이 5만 원대까지 이탈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모멘텀만 보고 길게 홀딩하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그게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단 내가 비싸게 살 뿐인 겁니다. 근데 파는 건 언제든지 못 팔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파는 타이밍 놓치면은 사실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5만 원까지 깨면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5만 원을 깨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피드 상담하는데 이제 스피드 상담은 말했다시피 차트로만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나노신 소재. 지금 나노신 소재를 지금 또 질문 주셨는데 이제 뭐 본조 나가지고 이거 들고 가세요. 이거 전형적인 여기서 이제 하방 추세 돌파 나오고 박스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전이 사실은 본전 구간도 거의 박스권으로 보면은 중단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다. 충분히 15만 원, 12만 5천 원까지는 적어도 욕심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테린 포장 볼게요. 테린 포장. 자, 테린 포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최근에 급등세 근데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중이 5%예요, 5%.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5%라는 거는 탈출할 의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실게요. 그냥 10% 정도 하셔가지고 평단 낮춰도 괜찮아요. 왜? 지금 차트가 너무 바닥이니까.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는 평단 낮춰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1,700원, 약 1,800원대를 깨면은 손절하면 된다. 다만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평도 밀집되어 있어요. 지금 이평도 밀집되어 있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평 밀집에 완전 이제 대하락 추세 돌파죠. 지금 보다시피 고점을 형성했다가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상승하려고 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다시 올라가요. 못해도 이런 애들 2배는 올라가죠. 왜? 5년 만에 대하락 추세 돌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추가 매수해서 좋다라 생각하고 있고 5,000원? 추매 안 하셔도 5,000원 본전까지는 올 거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할게요.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은 5만 원에 이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이 동진 세미캠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완전 그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추세가. 4만 원대만 안 깨면 된다. 4만 원대만 안 깨면 다시 신고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4만 원 안 깨면 충분히 수익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중이 지금 보니까 10%니까 굳이 추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얘는 손절가 4만 원 잡고 다시 신고가 패턴 가는지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면은 지금 현재 일단은 5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과 20일 이 사이에서 아마 꼴이 날 확률도 큽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스페타시스 볼게요.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12만 원. 다들 정말 강심장이다, 강심장.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못 살 것 같은데 12만 원도 어쨌든 나름 조정 줄 때 샀다고 생각은 해요. 설마 여기서 사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비슷합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10만 원을 강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5, 20 이 사이를 깨버리는 순간 여기까지 번지예요. 그리고 이거 지켜주면 뭐 다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10만 원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 SEC 볼게요.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차트가 너무 이쁜데요. 이건 지금 매수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목표가를 매도가를 알려달라. 그럼 이거 제가 그 전략을 여러 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단기로 갈 거다 하면 지금 팔아야 돼요. 단기는 왜? 보다시피 앞에가 저항 자리죠. 근데 지금 이 저항 구간을 소화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 구간을. 그러니까 이 구간을 소화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시키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소화시키고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이 수익 실현하세요. 근데 나는 좀 길게 볼 거다 하시면은 지금 이 월봉상 봤을 때 차트가 너무 이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긴 할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뭐 이쪽도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한 저항일 거예요. 이 7,000원에서 8,000원 이게 강한 저항일 건데 뚫으면 그 다음이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그래서 뚫으면은 내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정리가가 6,000원 잡아야 되거든요. 6,000원을 안 깬 상태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000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 2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시고 조금 내가 조정조도 욕심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12,000원까지 좀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스피드 있게 종목 상담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전혀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이앤셀 끝난 이후에도 파트너님 무료 방송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온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오후장도 함께 전략 세워가 보시죠.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세로닉스 10% 6만 10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닉스 10%에 6만 100원이요? 네. 6만 100원. 네네. 아,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래도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강태공 파트너님께서 네. 웬만해서 혼주를 내지 않으시니까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6만 100원은 네, 예, 또 오래 좀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파트너님, 세로닉스가 매수가가 6만 100원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비중이 10%이셔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매수가가 높으셔가지고 마음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로닉스? 저는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시청자님 세로닉스가 아마 제 기억에 이때 들어가셨다고 하면 이때가 아마 2차 전지랑 엮였던 에코프로를 한번 엮였던 적이 있었죠, 이 기업이. 그때 구입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랑 엮일 때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로닉스가 제가 알기로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전력 변환 이런 쪽에 예전에 에코프로랑 한번 엮이면서 급등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네. 진짜 너무 다행이죠. 사실은 2차 전지 때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이 정도 조정 주고 다시 반등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 정지되는 종목도 꽤 많아요. 그거 아닌 거 보면 정말 네네. 다행히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근데 네. 비중이 10%면은 지금 자리면 추매를 좀 할 만도 한데 추매는 왜 안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고째서 불린 건 맞는데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자리가 오히려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 추매 자리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차트가 돌렸어요. 보면 알다시피. 지금 네네. 현재 전형적으로 이제 이 과거에 있던 고점대죠. 과거에 있던 고점대 저항받고 있던 자리를 돌파해주고 지금 근방에 오니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트적으로는 이뻐요. 근데 차트적으로는 이쁘고 지금 이 차트가 그냥 안 봐도 최근에 에코프로 BM에서 봤던 차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완전히 에코프로 거의 그 비슷한 차트잖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봉으로 봐도 뭐 이렇게 돌파하고 지켜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세로닉스도 사실은 2차 전제들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한번 조정을 주는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자신은 없어도 이걸 수익 보고 나오려면 추매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5에서 네. 10% 정도는 추매를 하시고 대신에 추매하신 거는 그 이 10,000원대 깨면 만약에 깼다면 추매한 부분은 좀 그래도 손절은 쳐야 돼요.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좀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투자 주의가 붙어 있거든요. 주의가 왜 붙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로닉스 같은 경우가 특정 계좌군에서 단일 계좌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게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단일 계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매수 관여율 지금 매수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누군가가 특정 계좌에서 집어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 이 바닥에서 누군가 집어넣었다는 거는 뭐든지 알고 있을 거다. 뭘 노리고 들어왔을 거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터졌던 거래보다 지금 여태 들어온 거래가 더 커요. 제가 보니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매하시면은 이거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네.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세로닉스 말씀 주셨고요. 파트너님의 이 조언이 또 많은 도움과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또 가지고 가셨으니까요.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 통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400원에 50%요. 4,400원에 50%. 일단 네. 금액은 그래도 이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여기는 지금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성은 굉장히 차분하신데 또 야수의 심장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 50% 태우셨대요. 파트너님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HLB 생명과학. 사실 이런 종목이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들고 와도 좀 좋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시청자님 이 HLB 생명과학을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 옛날에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가 강세했던 테마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강세 나올 때 18년도에 그 급등 나왔고요. 코로나 때도 급등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때 늘 움직였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도 HLB 그룹이죠. HLB 계열사들은 다 급등 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환기 종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급락이 나온 게 아마 이때부터일 것 같아요. 이때 아마 환기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2개월 전에 매수했다고 하면 진짜 야수의 심장인 거예요. 왜? 환기 종목이 됐다는 거는 이제 3월 달이면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상패 리스크가 있는데도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상패 아까 감사 보고서는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올 한 해는 당장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그래도 좀 덜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 지금 사실 해드릴 거는 차트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당장 뭐 이런 환기 종목이 됐다는 건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저는 지금 차트로만 좀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사신 거는 정말 잘 사셨어요.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거에도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샀다라고처럼 그냥 기술적으로서 그냥 완전히 늘 반등이 나오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HLB 생명과학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환기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수급 붙는 게 제한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환기 딱지를 뗐을 때는 다시 10,000원 구간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차트적만 본다면 적어도 지금 자에서 7,5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드릴게요. 다만 계속 얘기하는 게 환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스스로가 이제 뉴스라든지 좀 찾아보셔야 돼요. 갑자기 어떤 뉴스에 나오냐에 따라서 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셨을까요? 예. 네. 네, 파트너님께서 HLB 생명과학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 한번 열어볼까요? DIT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네요. 손절을 못해서 계속 들고 있어요.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DIT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조금 더 버텨도 될지 이런 부분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IT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가는 이제 검사 장비 그런 쪽으로서 함께 같이 가다 보니까 삼성, SK하이닉스가 못 버티는데 버틸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손절을 못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수 가격이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21,000원대라고 하면 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여기서 지켜줬기 때문에, 저번 달에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 눌릴 때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잡았어요, 매수는 사실. 근데 이제 시장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일단 이 구간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현재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고 하면요. 한 17,000원 정도. 그래서 17,000원을 무너뜨리면 그때가 위험한 거고, 지금은 사실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 보다시피 저점을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저점 높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저항,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내가 목표가 설정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앞에 산을 봤을 때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이 구간이 진짜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 구간에서 지금 좀 조정을 주는 건데, 요거 안 깨면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7,000원 지키는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파트너님께서 DIT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종목 상담의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꼭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도 아쉬워하실 것 없이 이제 파트너님과 무료 방송에서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 파트너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도 또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오후장은 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아요. 또 곰돌이 푸처럼 푸근하게 시장 봐주시고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대요.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시청자분들께서 하리보 같다고 하시고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합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장 자체가 아까 이제 코스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죠. 진짜 무서운 건 62평대를 깨는지 보라고. 근데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안 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케어도 해드리고 수익을 줬었어야 됐는데 왜냐면 지금 이번 주 내내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저 주식 꽤나 잘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수익 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죠. 오늘도 한 10, 20% 급등 나오고 있죠. 수익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찾아온 제가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쨌든 수익은 그래요. 지금 아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정말 다들 무서워할 건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밥심. 우리 그러잖아요. 밥은 먹고 사냐고. 늘 그래요. 진짜 보면은 내 계좌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몸무게 관리하는 분들 있어요. 강제로 막 살도 빼는데 살 빼는 건 제가 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밥 좀 드시고 사셔야지 지금 시장 안 좋다고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요즘 알죠?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화분을 2개 놓고요. 한 곳에선 욕을 하고요. 한 곳에선 사랑해만 합니다. 와, 꽃이 무럭무럭 자라요. 여러분들 주가가 막 빠진다고 해가지고 나빠하지 마요. 막 밥 먹으면서 그거 뭐 드라마 보지 마시고 차트 보면서 아우 이쁘다 해주고 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답하고자 여기 장땅 갑자기 하면서 장땅 먹고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라. 주식이라는 거는 뭐든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뭐 더 안 빠지고 뭐 내가 이거 당당하게 뭐 있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가야 될 놈은 갑니다. 가야 될 놈은 가고 그 타이밍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언제 가야 될 때 그걸 알고 가면은 제일 이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쁘다 해주면서 가야 될 때를 기다리자. 그 때를 못 기다리겠으면은 그냥 저와 그냥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서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우리 손주 조카 놀러 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때를 기다리자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지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아마 한 4월 중순쯤이나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여겨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략 좀 잡아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더니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도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 계속해서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전 9시에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내 장바구니에 넣어봐야 될까 하는 고민하실 거 없이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전략 세워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N밴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N밴드에서 강태공 혹은 강태공 파트너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시장 같이 읽어보시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강태공 3글자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저도 아쉽지만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